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견정한 로비오트입니다. 지난 2월에 뭐 재미는 없으셨을 거예요. 뭐 이것저것 신제품이 나온 것도 없고 뭐 특별한 이슈도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. 이제 그래픽카드 슈퍼 라인업도 다 이제 공개가 됐고 앞으로 나올 특별한 제품은 없다 정도. 그리고 뭐 올 연말은 가야지 이제 신제품들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즉 이제 전체 라인업이 다 구성 가능한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. 이제부터는 좀 정형화된 견적서들이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질 거예요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품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그때마다 이슈, 제품 이슈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구성 자체는 비슷해질 것이다. 뭐 어떤 제품이 가격을 특가를 해서 막 가격이 엄청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3월부터 이제 신제품 나올 때까지는 아마 비슷비슷한 구성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여러 가지로 좀 더 세분화가 되었습니다. 이거는 차차 제가 견적을 설명해 드리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견적입니다. 사무용이고요. 마찬가지로 차이점이 없습니다. 이번 달도 똑같이 구성이 된 부분이고 5600G 그리고 12400 이런 기반으로 구성이 된 부분이고요. 12400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무용에서는 H보드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점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. SSD라든지 메모리 이런 구성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변경되지 않게 진행이 된 점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.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인텔보다는 AMD가 좀 더 좋고요. 내가 하려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이 목적 사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정용으로 사용하실 텐데 간단한 게임이라도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5600G를 나는 그것보다는 뭐 이제 사무용 프로그램들이죠. 간단한 CAD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샵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12400 쪽이 소폭 더 성능이 좋다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성비 FHD 게이밍 여기가 이제 좀 세분화가 돼서 진행된 지 좀 오래됐어요. 근데 이제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660 슈퍼보다는 RX 6600 쪽이 솔직히 좀 더 좋아요, 성능이. 근데 이 좀 더 좋다라는 게 기존에는 그냥 깡 성능, 일반적인 그래픽카드의 성능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건데 이제는 AF, MF 기능을 사용을 해서 라데온 그래픽카드의 성능 향상이 많이 좋아진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질적인 그래픽카드 성능은 뭐 거의 3060 바로 턱 밑? 그 정도까지 성능 향상이 있는 부분이니까요. 엔비디아에 특화된 게임이다 하더라도 아예 뭐 라데온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이 아닌 이상은 RX 6600 쪽이 조금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성능 자체는 월등히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의 구성에서는 거의 가격적인 차이는 없는데 SSD 같은 경우에는 D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. 뭐 별다른 이슈도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그 이외에 뭐 가격적인 부분은 뭐 80만원대 초반에서 70만원대 초반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고 아마 가격대가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는 않을 겁니다. 이 가격대 기준으로는요. 뭐 변경이 되어도 뭐 쿨러라든지 케이스가 품절이 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그 이외에서는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상급 FHD 게이밍입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분화가 된 견적서였죠. 요즘에 좀 핫한 게임들 많죠. 뭐 패럴드라든지 뭐 인슈라우디드 같은 경우 그런 핫한 게임들이 많은데 그런 게임들을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많이 하지 않고 고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업부터가 시작입니다. 100만원 전후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 특화된 게임 아니면은 엔비디아만 지원하는 게임이 아닌 이상은 RX 7600이 AF, MF 기능을 통해서 월등히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부분입니다. 물론 패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. 이게 지금 DLSS만 지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AF, MF 설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수는 있어요.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 컴퓨터를 사가지고 하루 이틀 쓰다가 버릴 거 아니시니까요. 앞으로 쭉 사용하시다 보면은 AF, MF 기능이 적용이 된 여러 가지 게임들이 나오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.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가성비는 좋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번은 최상급 FHD 게이밍 기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를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을 했어요. RTX 4060 Ti와 라데온 RX 6800인데 이 라인업에서도 제가 예전에 RX 6700XT인가요? 이거를 몇 번 추천을 해드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그 제품보다 한 체급도 높은 RX 6800을 같이 구성을 해드렸어요. 근데 이게 되게 라데온한테 오히려 미안해야 되는 게 RX 6800 같은 경우에는 이 최상급 FHD 게이밍에 어울리지 않는 스펙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.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픽카드 중에서는 RTX 4070, RTX 3070 Ti 이런 제품들이랑 격이 같은
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이 RTX 4060 Ti보다 더 저렴합니다. 게다가 AF, MF도 적용 가능한 거는 동일한 부분이고요. 뭐 파워 권장이 50W 더 높긴 합니다. 근데 파워 그러면 한 만원, 2만원 늘어나겠죠? 근데 그래픽카드가 한 3만원, 4만원 더 저렴한 부분이라서 솔직히 FHD 게이밍, 뭐 QHD 게이밍 이걸 가지고 하시겠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4060 Ti보다는 6800 쪽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는 합니다. 다만 추천드리는 그래픽카드의 길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케이스는 약간 넓은 케이스로 구성을 했어요.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서 봤을 때에 약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게임 성능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. 정말 많이 나요. 라데온에 특화되지 않은 게임, 뭐 로스트아크라든지 배틀그라운드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게임에서도 훨씬 더 높은 체급의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더 좋은 프레임을 보여주고요. 오히려 FHD 풀옵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완벽한 고주 사율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은 4060 Ti보다는 RX 6800 쪽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듭니다. 다만 그래도 나는 설정하는 거 이런 거 없이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4060 Ti가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SSD는 이 구성은 계속해서 1TB를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. 게임 용량도 엄청나게 커진 부분이고 1TB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즘 게임들 기준으로는 한 4-5개 설치하다 보면은 절반 정도 쓰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게임들까지 다 설치를 하고 하실 분들은 이 구성에서 SSD를 2TB로 구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때에 맞춰서 SSD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가성비 QHD 게이밍입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견적이에요. 다만 4070이 없어지고 4070 슈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4070 슈퍼가 나왔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 많은 슈퍼 라인업들 4070 슈퍼, TI 슈퍼, 80 슈퍼 기준을 했을 때 가장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입니다. 그 이유인 즉슨 칩셋 자체가 아예 바뀌었어요. 칩셋이. 그렇기 때문에 4070 슈퍼는 4070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깡 성능 자체가 원래 RX 7800 XT보다 4070이 조금 더 낮았거든요. 즉 4070 78XT 4070 슈퍼 이런 식의 성능 배열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는 아무런 설정 없이 깡 성능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대가 나가더라도 4070 슈퍼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나는 AF, MF 이런 거 좀 세팅하는 법 찾아서 세팅하고 조금 더 가성비 좋게 QHD 게이밍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8XT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두 제품 모두 다 길이가 좀 있고 발열이 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케이스는 큰 사이즈 케이스를 추천해 드리고요. 추천드리는 케이스는 DRX 70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 펜 6개 그리고 전면 C타입 지원을 하고요.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는 게 이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부분입니다. 그 이외에 뭐 SSD, 메모리, 뭐 메인보드 이런 구성은 큰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구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. 그리고 큰 차이도 없다. 라는 것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. 다음번은 이제 상급 QHD 게이밍 이 구성은 차이가 없습니다. 계속해서 4070 Ti 슈퍼로만 계속 구성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. 이게 제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Ti 슈퍼로 구성을 했어요. Ti가 아니라. 다만 여기는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. 기존에 만약에 TI를 구성을 할 수 있거나 TI를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TI 슈퍼가 아니라 TI로만 변경을 하시더라도 성능 차이는 없다라고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케이스는 대신 좀 더 가성비로 구성을 해드렸어요. DRX 70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래픽카드 지지대라든지 펜 6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. 다만 파워는 좀 더 안정성을 생각을 해서 850W로 구성을 해드린 부분입니다. 850W가 실질적인 전력 소비량이 50% 미만을 딱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용량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인텔 CPU 쪽은 14세대로 이제 고정을 했습니다. 13600K, 14600K 거의 성능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1에서 5% 정도 게임 성능이 왔다 갔다 합니다. 지금 가격 차이가 한 10,000원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14600K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. 13600K나 14600K나 게임 발열, 작업 발열은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. 게임 발열은 공냉 대장으로, 작업 발열은 순행 쿨러 달아야 되는 건 동일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보통 이제 게이밍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니까 공냉 대장급이면은 발열 제어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이제 4080 슈퍼가 구성이 된 최상급 QHD 게이밍입니다. 최상급 QHD 게이밍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이것도 이전
이제 QHD 라인업은 슈퍼가 나왔기 때문에 4080이 아니라 4080 슈퍼로 변경이 돼서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. 마찬가지로 게이밍 성능 자체는 4080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4080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, 혹은 4080을 들고 있다, 4080을 쓸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에서 그냥 4080으로 변경만 해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. 파워 용량 자체도 동일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정말 큰 차이가 없다라고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CPU는 라이젠은 7800X3D로 구성을 했고 인텔은 14600K입니다. 실질적인 가격 차이가 예전에는 20만원이 넘게 났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적은 10만원대 중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게이밍 성능 자체가 월등히 벌어지는 라인업이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프레임 방어를 목적으로 하시는 그런 고객님들이시라면은 가급적이면 78X3D를 추천해 드리는 부분이고요. 나는 가성비로 QHD 찍먹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4600K로 구성을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마지막으로 최상급 게이밍입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거는 4090 물량이 좀 풀려서 이제 전체 라인업을 뭐 원하시는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재고가 들어온 거로 보여지는데 가격이 오른 건 좀 많이 아쉽죠. 예전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대 초반에서 구성이 되었던 부분이니까요. 지금 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500만원은 넘어가진 않습니다. 한창 4090이 품귀였던 그 시절보다는 가격대는 조금 내려온 부분이다 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SSD를 지난달부터 2테라로 제가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게임 설치 용량 넉넉하게 잡은 부분도 있고요. 또 많이 설치들 하시고 또 잘 안 지우고 쓰시는 분들은 그냥 2테라를 사용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지 않나 보여지는 부분입니다. 14900KF 790X3D 이렇게 CPU를 구성을 했는데 CPU 가격 자체는 790X3D가 좀 더 비싸기는 하지만 메인보드 구성이라든지 CPU 쿨러 구성에서 14900KF보다는 더 저렴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체 구성 가격은 14900KF K 쪽이 좀 더 비싸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.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튜닝 메모리를 제가 이쪽에서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두 제품 모두 다 QVL에 있고 또 하이닉스 A다이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올라와 있는 언락입니다. A데이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언락은 아니지만은 A다이 칩셋으로 기반된 제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 참고를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좀 견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 RX 6800도 제가 추가로 구성을 해드린 부분이고 그 이외에 AF, MF도 정식 드라이버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된 라데온이다. 그리고 드라이버 이슈는 거의 없다. 그리고 라데온이라는 그래픽카드도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번쯤 라데온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는 해요. 저도 지금 이제 제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. 계속 엔비디아만 추천을 했다가 요즘 나오는 이런 게임들 이런 성능을 좀 봤을 때 그리고 해당 이제 기능을 봤을 때 성능이 좀 더 좋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대세가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이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저는 로비오트였고요. 이번 달 월가 견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디오스.